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이고은입니다. 2년 전 홍익얼 통해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만성 전립선염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포실험과 동물실험 결과 치료 효과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임상에 대한 소식을 많이 궁금해 하셨죠. 그래서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러면 우선 만성 전립선염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성 전립선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말 그대로 만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급성과 대비되는 개념이겠죠. 갑자기 오한이나 발열을 일으키면서 배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급성 전립선염하고는 다르게 보통 대부분은 요로 감염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배뇨 증상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통증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만성 전립선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제 세균에 의한 만성 전립선염이냐 아니면 세균이 없이 발생하는 만성 전립선염이냐에 의해서도 구분이 좀 되어지고, 비세균성에서도 우리가 백혈구가 검출이 되는 염증성 전립선염, 그리고 검출이 되지 않는 비염증성 전립선염,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세균성 만성 전립선염은 우리가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치료로 잘 반응을 하고 세균이 음성으로 이제 음전되는 걸 확인을 함으로써 증상이 좋아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 외의 원인으로 그 비세균성 전립선염인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문제죠. 그럼 세균성 만성 전립선염 환자분들은 항생제만으로도 완치가 되시는 분들도 많은 건가요? 예,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전립선 치료에서 어려운 점을 느끼는 게, 항생제 침투가 여러 가지 장기 중에 잘 안 되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전립선이. 항생제 물질이 가서 전립선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앓고 있는 방광염이나 이런 거의 치료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딘 게 사실이고요. 그래도 비세균성 전립선염보다는 세균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거기에 타겟해서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게 좀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연구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부터 여쭐게요. 원래 체외충격파 치료기가 이제 정형외과적 시술에 많이 쓰인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성 전립선염에 적용을 하게 되셨을까요? 원래 체외충격파 치료기는 비뇨의학과에서 더 많이 사용하던 겁니다. 요로 결석이 있을 때 그 돌을 파쇄하기 위해서 체외충격파를 많이 사용을 이전부터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돌을 깰 정도의 강도보다는 좀 낮은 강도로 아픈 부위나 염증이 있는 부위를 충격을 가했더니 통증도 줄어들고 염증도 가라앉는 것을 정형외과적인 어떤 관절염이나 건염 이런 데서 이제 치료를 먼저 확인을 하셨던 거죠. 통증을 가라앉히고 염증도 가라앉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전립선, 특히 이제 만성 전립선염이 비뇨의학과에서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동기로 동물 실험부터 지금 임상 실험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임상 디자인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나요? 저희가 총 크게 2가지 기계로 2번의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파가 혹시 염증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지 않았던 분들이죠. 비세균성 만성 전립선염에서도 염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비염증성 만성 전립선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었고요. 인원수는 약 30명가량, 치료군 15명에 위약대조군으로 15명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효과가 좋은 걸 밝힌 다음에는 이제 염증이 조금 있더라도 이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다른 기계로는 저희가 세균만 없고 염증은 있어도 가능한 환자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임상을 했고, 거기에서도 증상이 호전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그 NIH CPSI라고 하는 국제 만성 전립선염 증상 점수가 있는데, 치료군의 경우에는 이제 초기엔 한 27점이었던 총점이 17점, 16점 순으로 점점 감소됐던 걸 확인을 했었고요. 위약대조군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24점 정도였는데 23점 이런 정도로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그러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환자분의 어디 부위에 이제 전립선은 이제 우리 몸에서는 그나마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회음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고환 아래쪽, 항문하고 고환 중간 부분, 보통 의자를 앉게 되면은 닿는 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8주간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그 직후에 어떤 개선 효과를 보고,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관찰을 하는 기간을 거친 후에 한 달 뒤 치료 효과가 얼마나 또 나아졌는지를 봤습니다. 네, 그러면 딱 환자분들에게 이런 분들이라면
이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환자분들. 예, 대부분은 이제 배뇨 증상이 있으면 뭐 어릴 때부터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40,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배뇨 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증을 겪게 되시죠. 음경 주변이나 뭐 하복부, 그리고 고환이나 항문 주변 이런 데까지도 불편감을 느끼게 되신다면 아마 만성 전립선염이나 아니면은 세균이 없더라도 이제 만성 전립선염의 한 형태인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이런 데 포함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비뇨의학과에서 하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셨는데도 재발을 하거나 잘 안 듣는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임상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도 임상에 참여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가 예. 염증이 10개가 넘어서 난 대상자가 안 된다고 했다. 예. 이런 말씀을 많이 예. 아쉬워하시면서 해주셨는데 예. 그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원하셨는데 모집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셨 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지금 후속 연구로 이제 확증 임상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주신 거를 여쭐게요.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가 전립선염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전립선 비대증에는 효과가 없는 걸까요? 전립선 비대증도 사실은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이제 노화로 인해서 원래는 증식하지 말아야 될 전립선의 선 조직이 증식을 함으로 인해서 배뇨 증상이 생기는 건데 그거가 이제 제일 큰 게 노화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시는 비뇨의학과에서 하시는 게 제일 당연히 맞기는 한데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서도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치료를 원하신다면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임상 연구가 좀 돼서 확증이 돼야 된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앞으로 이제 후속 연구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립선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이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저도 이 만성 전립선염 환자분들을 많이 뵙고 있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워낙에 오랫동안 이제 앓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니셨던 병원이나 이런 데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도 이제 뭔가 또 새로운 방법을 원하시고 이렇게는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를 해본다든지 이러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치료로 완전히 완치된다고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 주시는 게 의사나 환자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